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8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습니다. 증원 이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 반박했고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 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천궁2 사우디 수출 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중동에서 좋은 신호가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시작된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이 설 연휴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일에서 14일까지는 사과와 배 등을 싸게 살 수 있고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9일까지 육류 할인을 합니다. 8일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장의 모든 상인이 웃을 수는 없습니다. 야채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비자들 분들도 약간 조금 꺼리는 것 같고. 한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가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 여파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며 매출액이 40%나 감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세나 전기세 부담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사람을 하나 이렇게 알바라도 이렇게 채용하고 싶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48.1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경기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인데 2022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이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26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을 추진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절 대목을 앞둔 시장을 둘러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 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우수시장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도 개선합니다. 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영업 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합니다. 1차 적발은 영업정지를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하소연이 이어지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윤 대통령은 이 밖에 부당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모태펀드 자금 중 1조 6천억 원을 올 1분기에 출자해 벤처투자 동력을 마련하고 전 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허브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 기술 모방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와 대형마트 골목상권 상생협약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와 신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사전에 짜여진 대본 없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즉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을 긋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현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에도 국민 대다수가 제2부속실 설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는 의료 인력 확대에 대해 선거와 관련해 의식하고 있었지만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외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언론과 접하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별 대담을 통해 전국 현안과 또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리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담에 앞서 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용산 청산의 집무실을 공개하는 등 직접 대통령실 내부 곳곳을 안내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 대담을 통해서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부를 최초로 볼 수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실 입구에서부터 취재진을 맞이하며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이 지난 출근길 문답을 했던 곳을 지나서 이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집무실 등 곳곳을 소개했는데요. 이 무엇보다 각국의 정상들과 만났던 순간들을 비롯해서 또 민생 현장을 방문했던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의 에피소드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명패를 비롯해서 국무회의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정부,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고 이곳에서 결정되는 정책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렇습니다. 많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방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옷깃을 여미고 들어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대담의 주요 발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과 또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노선 전환 등 이 대북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북한의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을 이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큰 변화라면서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이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전제로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또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위 확장 억제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실무진 간의 이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핵에 관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미 협력을 통한 안보 협력 강화와 또 외교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또 내비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일 관계와 대중국 외교, 또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고 갔는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라고 한 데 이어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간의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는데요. 저희가 한중 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 존중, 또 규범에 입각한 이런 국제 질서, 그리고 공동의 그 번영, 이런 거와 전부 그 토대를 같이 하는 거라서 네.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어떤 각각의 국정 기조 또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뭐 한중의 이런 교육 관계에서도 특별히 뭐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네, 이번 대담을 통해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신년 특별대담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인사 영상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상에서 대통령실 합창단과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조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증원 이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 반박했는데요.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거라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어 되려 증원 필요성을 알면서도 못한 거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증원 규모는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40개 의대의 교육 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증원 이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공학, 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 명의 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를 위해 충분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료계도 동참해주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며 전국 220여 개 수련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단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동 3개국 방문 기간 천궁2 수출 계약 사실이 공개되며 K방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는데요. 신 장관은 천궁2 수출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도 좋은 신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 장관은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해 현지의 국방부 장관과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기업들과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사우디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계약 사실을 공개했는데 신 장관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상대국과 다수의 방산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방산업체와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32억 불 규모의 MSAM2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 내 대규모 방산 수출 성과를 공개한 최초 사례입니다. 신 장관은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로 우리와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 국방 방산 분야 후속 조치를 구체화한 겁니다. 신 장관은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연달아 요격 무기체계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독자 개발로 인한 수출의 편리성과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적극적인 군수 지원 체계로 현지화가 가능한 점을 꼽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만 한국이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사우디에 설명했고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현재 운용 중인 4.5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도입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 국가들과 중장기적으로 윈윈하는 동반자 관계를 지향한다면서 중동 3개국과의 방산 협력은 우리 경제 안보 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아직 설 장바구니 채우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김현지 기자가 설 연휴에도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장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달 11일 시작된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기간 이후에도 농축산물 할인은 이어집니다. 오는 10일에서 14일까지는 사과와 배, 대파, 시금치, 계란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매주 할인 품목을 정해 일주일에 1인당 10,000원 한도로 20% 할인을, 전통시장은 20,000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휴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 1인당 10만 원 한도로 30% 할인된 가격에 설맞이 농활 상품권을 샀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 행사도 이어집니다. 농협과 축협은 9일까지 제수용품과 과일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한우 한돈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기획으로 9일까지 한우 구이류와 정육, 돼지 삼겹과 목살 등을 20에서 50% 싸게 팝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16개 성수품을 25만 6천 톤 공급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전국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9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간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백령병원 오해숙 산부인과 과장에게 영상통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73세인 오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사당동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은퇴한 이후 백령도 근무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신 이후로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의료 진단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굉장히들 좋아하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백령병원은 백령도에 위치한 의료시설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부재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총리는 영상통화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오 과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령도 주민들에게 오 과장님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올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동안을 특별 경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전국 소방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현장 활동을 위한 개인 장비 보강과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설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동 양육시설과 일선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장시장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인들과 인사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어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설 물가 동향을 살폈습니다. 과일까지 많이 비싸져가지고. 상인들은 안 장관에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걱정이 많다 호소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와 함께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동 양육시설을 찾아 쌀과 간식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설 명절 음식을 만들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 장관은 생활시설을 살펴본 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를 격려했습니다. 또 겨울철 화재 발생에 특히 주의하고 아이들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평천사원에 이어 은평경찰서도 방문했습니다.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보고받은 이 장관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상황 관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설 명절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국민의 절반 이상인 2,852만 명이 고향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설 연휴 교통 전망을 최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국민의 약 55%가 대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570만 명, 설 당일에는 최대 66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에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로 정체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선호하는 기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9일 오전을 가장 선호했고 귀경 출발일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귀성길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9시간 10분, 목포까지 8시간 20분, 광주까지 7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5분, 목포에서 출발하면 7시간 20분, 광주에서 출발하면 6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를 개방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평시 대비 11% 늘려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24시간 정부 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 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 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최대 33% 할인한 묶음 간식과 3,500원 이하의 알뜰 간식 10종을 판매하며 전국 11곳 휴게소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설 명절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 수는 19만 5천여 명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명절 연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청년을 미리 채용해 필요한 실무를 훈련받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 누구나 이런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도입 10년이 넘은 일학습 병행제.
지난해 말까지 기업 2만여 곳, 학습 근로자 14만여 명이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이 선발한 학습 근로자는 산업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부족한 이론 교육은 학교나 공동훈련센터에서 보완합니다.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장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이 한창인 강의실. 훈련 중인 학습 근로자들은 길면 하루 8시간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시험도 치릅니다. 이 기업은 해마다 신입사원 20명 이상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일학습 병행제를 수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취업하려는 학생하고 또 뽑으려는 우리 회사 양쪽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니까 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업과 청년 모두 선호하는 일학습 병행제. 앞으로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립준비 청년 취업 지원은 단계별로 이뤄지는데요. 이를 통한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단계로 자립준비 청년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진로와 적성 탐색을 돕습니다.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에는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그 직업들을, 그러니까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선 미래내일 일경험이 함께합니다. 선호하는 기업을 찾아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직무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립준비 청년이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체계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회초년생이 된 자립준비 청년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성훈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만 조금 있겠고 전라와 경남,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은 좋지 않겠는데요. WHO 기준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8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 5도 내외, 세종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영하 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울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부산 3도, 제주는 영상 5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전주 7도, 대구 9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